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다이 어웨이크닝 오디오 팟캐스트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자신에 대한 사랑이 가장 근본이 되는지, 왜 굳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타인의 타인을 사랑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지, 왜 자신의 사랑이 가장 근본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모두 인생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셨겠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어떻게 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 자체가 없는데 어디서 사랑이 와요? 그래서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어요. 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자신이 타인이고 타인이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흰색이 흑색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또는 안이 바깥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또는 위 없이 아래가 존재할 수 없듯, 이미 타인과 자신은, 또 더 나아가서 세상과 자신은 근본적으로 이미 하나예요. 언제나 하나였고 언제나 하나였어. 단지 인간이 스스로의 마인드로 인간이라는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세상이 저기 있고 나란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구분해 놓았을 뿐이지, 컨셉으로 또는 관념으로 이미 하나예요. 언제나 하나였고, 세상이라고 말하면 또 자신이 아는 세상으로 판단하니까,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무한한 모든 것들과 하나예요. 자신이 이미. 내가 타인 또한 세상에게 나를 버리고 희생하면서 사랑을 베푼다, 또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벌써 이미 나라는 자신과 타인 또는 세상이 다른 것이라고, 이미 separated 돼 있다라고 구분해 놓는 그런 관념으로부터 비롯되는 허상인데, 그러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먼저 근본을 파야 된단 말이죠. 아, 이게 두 개가 내가 만든 두 개이지 실체적으로 원래 이미 하나이구나. 무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거, 인간을 포함한 나랑 세상, 그 무한한 세상 이미 하나이구나로부터 이해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나는 이미 세상과 다르게 존재하고 나와 타인이 실체적으로 다르게 존재하면서 그걸 또 다시 반대로 엮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러면은 엄청나게 굉장히 꼬이는 결과가 발생하게 돼요. 그건 나중에 예를 들 테니까 잘 보세요. 자, separation 막 이러면서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하는데,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무한한 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무한한 걸 여러분 다 생각할 수 있나요? 상상이라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무한한 것이 모든 게,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무한한 것, 존재 가능한 모든 무한한 이 유니버스에 존재하는 그것과 여러분 자신과 모든 게 다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자신만의 생각으로 내가 연결해야지, 그걸 모르고 또 이제 접근하면은 내가 연결해야지, 내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오만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뭐 오만하다고 하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그런 실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 위와 아래, 안과 바깥, 이런 거는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나의 상대적 관점 또는 포인트 오브 뷰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마치 실체적으로
나의 관점, 나의 포인트 오브 뷰와 상관없이 위와 아래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와 아래가 하나라고 또 다시 동시에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굉장히 역설적인 함정이죠. 나와 자신이 이미 떨어져 있다고 정의하면서 그걸 다시 스스로의 생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한 오만함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은 이걸 진짜 알고 싶으면 어떤 길을 가야 되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자, 이 프린시플을 아까 안과 밖과 위와 아래가 하나다. 똑같이 나와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 타인 또는 나가 이미 하나다. 이 프린시플로 분석을 해본다면 결국엔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어디서 오겠어요? 자신에 대한 사랑의 되비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게 사랑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이미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이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하셨다면은 모든 사람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이해는 근본적으로 자신으로부터 나오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곧 세상에 대한 사랑과 이해의 근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바깥으로 사랑을 주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한 번도 자신이 타인에게 사랑을 받은 적도 준 적도 없다는 걸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사랑 또는 인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각자만의 심볼들이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또는 생각해준다라는 막 자기들만의 각자들의 심볼이 있어요. 근데 결국엔 그 심볼들을 가지고 스스로가 실체적으로 하는 건 뭐냐? 스스로 내가 이런 심볼들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아, 내가 사랑받을 만하구나 라고 인정하고 억눌러왔던 스스로의 사랑을 그 타인이 비춘 심볼들을 통해서 이미 있는 사랑을 허용하는 거지. 그 심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준 게 아니에요. 그 심볼이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신이 이거는 저 행동을 저렇게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거는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 라는 의미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있는 사랑을 스스로 그 심볼을 통해서 허용을 한 거지. 그 심볼이 진짜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한테 사랑을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작동을 할 수 없고 실체적으로. 이게 이제 이걸 이해하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 또는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자유로워. Who cares? 왜냐면 언제나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한 번도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 심볼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을 만하구나 하고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이걸 알면은 심볼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다 하는 건데 내가 인정하는 거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 심볼들 통해서. 그러면 뭐하러 메뉴판 붙들고 앉아있어. 그냥 스스로 조건 없는 사랑과 인정을 스스로한테 주면 돼요. 그리고 그게 거기서부터 타인 또는 세상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인정과 이해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이기적 또는 이타적 사랑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타적이다 라는 컨셉 또한
벌써 이기적이다라는 카운터 파트를 이미 내포를 하고 있어요. 보면 되게 역설적이죠. 사랑은 사랑이라는 그 자체지 어떤 관념 또는 요구되는 특별한 행동도 필요 없어요. 타인에 대한 사랑과 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아까 보셨다시피 그걸 좋다 나쁘다 옳은 거다 그런 거다라는 방식으로 막 컨셉화하고 막 윤리며 도덕이며 막 논하면서 행하려고 하는 건 좋은 방향도 아니고 아주 불화를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모든 전쟁, 인류에 대한 막 인류 학살 막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모든 전쟁과 막 불화의 근본이 이거예요. 단 한 번도 전쟁이 나는 쟤네들 나라를 침략해서 다 죽일 거야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을 보면 항상 무슨 정의, 무슨 좋은 이유, 나름대로 그런 허상에 빠져서 그런 일어난단 말이에요. 결국에 결과는 불화예요. 또 전쟁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복수하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다들 원하는 대로 살면 사회는 다들 이기적으로 살면 다들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그러면 누가 희생하지? 이런 생각의 근본이 어디서 비롯되냐 하면은 인간 자신이 자연과 구분돼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에서 오는 건데 이게 동양 육아 뭐 성리학 이쪽에서 되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보면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또는 서양 사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기술적으로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요즘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과학계에서 어쨌든 간에 근데 실체적으로 인간은 자연 그 자체예요. 어떻게 인간이 지구 없이 존재할 수 있나? 어디에서 왔어 인간이 우주 없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인간이 존재 말고 인간의 몸 인간 뇌 뭐 이 생명체가 지구 없이 존재할 수 있나요? 자연 없이 존재할 수 있나? 마치 그냥 저기 나무나 아니면 산들 또는 하늘 또는 행성들처럼 되게 자연스러운 자연의 표출이지 한 번도 떨어져 있던 적이 없어요. 자연과 자연 그 자체예요. 근데 이거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 인간의 그 조그만 생각으로. 그러면서 또 스스로 허상에 갇혀가지고 막 뭔가 막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다시 질문으로 오면은 다들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면 누가 희생하지? 뭐 사회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막 더불어 사는 사회다 막 서로 희생해야 된다. 간단히 자연을 보면 답이 나와요. 동물들이 들판에서 자연사에서 부패한 후에 나무에 거름이 되면은 그 동물들이 나무를 위해서 희생한 건가요? 태양이 지구 생명을 위해서 막 스스로 막 뜨거운데 막 불태우면서 막 희생하고 있나? 나는 지구 생명들을 막 살려야 돼. 뜨거워. 근데 나는 나를 희생할 거야. 막 이러고 있나요? 아니잖아. 이렇듯이 누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것은 그 인간이 만든 자기 판타지지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요구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 인간이 인간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건 그냥 인간이 만든 컨셉이에요. 스스로. 이미 자연의 한 파트이고 인간 스스로 자연의 그런 룰에 막 자연을 거슬러 가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서로 이미 구분 지어놓고
자연의 룰을 거슬러 가기 때문에 누군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 사랑을 줘야 되고 이런 또 컨셉을 만들고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컨셉을 만들고 노는 거지. 그런 판타지라고. 그게 뭐 인간 세상이긴 하지만 이걸 안다면 굳이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가장 옵티마이즈된 가장 최적화된 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이미 그 세계사를 봐봐요. 인간 역사를 보면은 뭐 허구한 날 맨날 싸우고 죽이고 학살하고 맨날 그래요. 되게 웃긴 거는 윤리와 도덕과 정의에 의해서 그 맨날 그 팻말 걸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가면서 각자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할 필요도 또는 무언가를 바랄 필요도 없어요. 또는 뭐 도덕 관념 막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찾게 된단 말이죠. 왜냐? 이미 자연이니까. 마치 자연들이 이미 자신의 자리에 각자 다 자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굴러가듯이 톱니바퀴처럼. 또한 그게 인간 사회를 넘어서 모든 존재에 도움이 되는 궁극적인 답이에요. 이걸 프리즘에 비유를 하자면은 하나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되죠. 그걸 이제 각자의 인간 개개인이라고 정의를 해봤을 때 이 각각의 색깔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연으로서 자연의 표출로서 인간이란 컨셉을 버리고 여기서 잠깐 자연의 표출로서 각자의 색깔 즉 개개인의 각자의 색깔들 100% 표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됨으로써 다른 색깔이 각자의 색깔들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쵸? 나를 버려서 사회에 도움이 된다. 자연에 도움이 된다. 뭐 비건이 돼서 막 자연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생각 다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뭐랑 비슷하냐? 자신이 파랑이란 색깔일 때 옆에 노랑이한테 가갖고 야 나도 파랑 안 될 거니까 너도 노랑 하지 마. 뭐야 뭐 다 죽자는 거야? 말인즉슨 스스로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자연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다 죽자예요. 이런 관념은. 그래 이런 관념을 가지고 이런 관념에서 비롯된 게 그런 윤리 도덕 이런 허상적 컨셉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또 남을 판단하니까 맨날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폴리티션들 정치인들 그런 거 활용하기 되게 좋아하죠. 공포 하나 딱 집어넣고 정의 반대에 딱 놓고 하면은 그냥 대중들은 전쟁을 그냥 정당화해버려요. 언제나 그랬어 언제나. 지금 뭐 우크라이나 그것뿐만 아니에요. 언제나 그랬어요. 보면. 이런 식의 생각은 진짜 불화음을 만드는 매개체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파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 파랑 자체가 모든 다른 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파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검정 없이 흰색이 존재할 수 없듯이 이걸 다시 스펙트럼으로 펼쳐서 보면은 모든 색깔이 다른 모든 색깔을 다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여러분이 파랑이다 또는 나는 노랑이다 했을 때 나 자신 내 색깔을 버리면 전체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뻑업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색깔을 왜 표출을 해야 되냐? 결국에는 파랑이 모든 색깔을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서 파랑이 된 거이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색깔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됨으로써 다른 개인들 자연스럽게 상호부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연이 굴러가듯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면서 뭐 대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사랑한다 이런 건 오히려 반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이렇게 보셨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사회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모든 존재와 모든 것에 가장 옵티마이즈 최적화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길은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걸 다시 알 수 있겠죠. 이 선상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또 내 자신부터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아, 왜 저 사람들은 날 알아? 내 인생을 살아왔어? 뭐 이해를 못하지? 근데 자신은 또 자기만의 그 남들이 못 보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이걸 또 다시 패턴으로 추출해서 보면은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아, 저 새끼 왜 저래? 존나 개념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막 판단을 엄청 많이 하죠. 근데 나 또한 다른 사람들 판단할 때 나도 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사람 인생을 살아본 게 아니니까. 이런 방식으로 굳이 이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요. 난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왜냐면 자신도 당해봤으니까. 근데 그걸로 뭐 그걸 가지고 아, 저 새끼는 왜 나를 이해를 못하지 이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아, 저 사람들도 이해를 못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나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이 패턴을 응용을 해보면은 스스로를 판단하고 스스로에게 옳고 그름 또 나쁘고 좋고 막 잣대를 가지고 막 스스로 괴롭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막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그거에 묶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라인에서 이런 동기를 가지고 윤리, 도덕,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되게 허술하고 어정쩡한 생각으로 남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랑이라는 컨셉을 사용해서 또 그걸 의무화해가지고 막 집단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가장 최근의 사례가 있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요즘에 뭐가 굴러가는지 세상에. 그 요즘에 뉴스 프로그램에서 팩트 체크라는 게 있던데, 팩트 체크. 참도 팩트 체크구나. 전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이 선상에서 자신을 버림으로써 희생함으로써 정의를 행한다든가 큰 대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근데 만약에 그게 순수하게 진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런 컨셉에 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굳이 이제 이걸 이해를 하셨다면은 저 길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걸. 그리고 그걸 진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자신을 이해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된다는 걸 이 영상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겠죠. 또 내가 남에게 뭔가 사랑을 준다, 정을 준다, 베푼다라고 했을 때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막 부정적인 무슨 이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사랑 그 자체가 좋으니까는 남한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또는 그 심볼들을 통해서 결국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아, 내가 원해서 하는 거구나 그걸 이해를 한다면은 남에게 어떤 막 수단적이나 어떤 법과 룰로 막 무언가를 강요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우리 모두 막 다 사랑해야 돼 하고 막 또 이상한 인간 컨셉 만들어서 막 서로를 묶으려고 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내가 이렇게 했고 막 희생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엄청나게 막 꼬인 그런 위선적이며 위험한 함정에 걸리질 않아요. 또한 다른 사람이 부정적 의도로 막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들 그 게임에 말려 들어가지도 않겠죠. 왜냐? 그, 그 사람이 오는 방향을
보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막 누군가 여러분한테 막 욕을 해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인텐션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런 부정적 의도로 프로젝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오는 방향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임에 말려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스스로를 볼 줄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은. 또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남한테 증오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증오감 그 자체가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감정을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스스로한테 하나도 도움이 될 게 없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모든 폭력과 증오심은 스스로를 챙기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일이기에 우리가 인간 사회를 평화로운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다면 역시 다시 근본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또 보통 스피리추얼리티 관한 책들이나 언록들을 보면은 자신을 버린다, no self가 true self, 진하다 막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인드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페르소나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형성된 관념들의 조합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관념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과 하나가 되겠죠. 그 의미에서 마하라시나 막 그런 막 인도 성인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은 명상을 엄청나게 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실제로 스스로를 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스스로 버린다는 게 또 희생한다는 의미로 알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라는 게 진짜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그러려면 나를 일단 버려봐야 된단 말이죠. 나라는 게 뭐야? 결국엔 관념들에 대한 합이란 말이에요. 페르소나. 그걸 버리는 게 명상이고. 그걸 해보면은 이 말이 진짜 뭔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책이나 무슨 컨셉이나 글자로 보고 막 대충 이렇게 그냥 어디서 읽었어 하고 또 그거 보고 남들한테 또 강요해. 널 버려야 돼 이러고. 제발 이러지 맙시다.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에고라는 말을 되게 잘 쓰는데 이게 다 에고 때문이야. 네 에고고 내 에고고. 에고가 뭐예요 결국엔? 페르소나가 뭐야? 마인드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근본적으로 마인드를 진짜 자기 페르소나 또는 에고를 버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명상을 진짜 깊게 해보신 분들은 마인드, 에고, 페르소나 자체가 세상이에요 이미. 물질적 세상과 마인드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그 자체란 말이에요. 말인즉슨 에고를 진짜 버리면은 여러분 이 현상 세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몸을 가지고. 근데 무슨 에고를 버리라는 거야. 그럼 또 다 죽자라는 거예요 또. 이거 봐. 그다음 옳은 방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부작용이 어디에서 오는가? 에고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럼 부작용을 보려면 스스로를 볼 줄 알아야겠죠. 스스로의 마인드, 스스로의 페르소나, 스스로의 또는 에고, 관념들의 합. 그럼 스스로의 마인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솔루션이고. 그냥 무조건 버려라, 에고 버려라 이러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들으셨으면 이걸 만든 이유가 되게 이렇게 역설적인 되게 함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선한 의도로 남들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싶다. 또는 막 내가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진짜 선한 의도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되게 안 좋은 그런 부정적 함정들이 많아요. 이게 그렇게 그냥 물론 진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신 분들은 진짜 하고 진짜 끝까지 가보면 진짜 해보면 알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이 길이 아니구나. 근데 또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있단 말이죠. 아,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이 영상을 만든 건데, 아, 이걸 보신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볼 줄 알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걸 아셨을 테고, 그래야 자기를 가이드할 수 있고, 그래야 이고에 대한 그런 에고로부터 오는 부작용을 스스로 잘 가이드할 수 있고, 긍정적인 면을 더 잘 표출할 수 있고, 그것 또한 다시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셨겠죠. 결국에 근본은 뭐냐?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하루 되세요. 하하.